네, 카카오페이가 증권에 이어 보험업까지 진출하면서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 안에서 금융 업무 전반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금융업권의 이목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보미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증권에 이어 보험업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우선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모빌리티 등과 같은 계열사 플랫폼과 연계한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주식이나 보험 선물하기, 주식 시세 확인, 보험료 청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카카오톡 자체가 일상과 매우 밀접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족, 친구와 함께 투자하는 어떤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고객을 카카오 생태계 안으로 묶어둘 수 있는 락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 안에서 주식 거래하던 고객이 카카오페이 보험에도 가입하고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도 이용하게 되는 이른바 카카오페이 하나로 금융을 해결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도 슈퍼 원앱 전략으로 시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카카오페이의 경우 5천만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 한 카카오톡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업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결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증권과 보험사 고객 데이터까지 확보하게 될 경우 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의 월간 이용자 수는 2,150만 명으로 네이버페이나 토스, 페이코보다 최소 500만 명 이상 더 많은 상황. 여기에 카카오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까지 더해진다면 그 시너지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카카오페이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페이가 금융 서비스를 한데 모으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상황인데 이번 내용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성장성은 물론 인정을 받는 부분이지만 과제도 많이 남았죠. 네네. 카카오페이가 이제 간편 결제 리더에서 국민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문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네. 그럼 제가 하나하나 이제 짚어볼까요? 먼저 카카오페이는 간편 결제와 중개 서비스가 주 사업 분야인데요. 일단 주력 분야인 간편 결제 시장에서는 이제 표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플랫폼 업체뿐만이 아니라 대형 금융지주사 산하의 카드사, 대형 유통업체까지 가세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대출 중개 서비스의 경우도 토스와 함께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대출금리 인상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전체적으로 대출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위협 요소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금융업 자체가 규제가 네. 많이 들어오는 업권이잖아요. 사실 중개 서비스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에도 카카오페이가 금소법에 맞습니다. 좀 해당이 되면서 네. 좀 차질이 있었죠, 사고에. 네, 카카오페이가 이제 이번에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제 그동안 규제에 부딪혀서 간편 결제 이외에 이제 다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네. 먼저 금융당국이 금융 플랫폼 업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국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서비스 환경과 오프라인, 즉 대면 영업 환경이 같다 이렇게 가정하고 기존 법률 체계에다가 온라인 영업 활동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형태로 플랫폼 업체를 관리하고 이제 감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 금융소비자법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제 한 플랫폼 안에서 보험, 증권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단순 소개가 아닌 이제 가입을 권유한다 이런 중개라는 해석을 내렸던 것이고요. 네. 근데 이 때문에 중개를 할 수 있는 독립된 보험 판매 회사인 GA, 이걸 GA를 법인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는데 이 GA 라이선스가 없었던 카카오페이도 보험 비교 서비스를 접어야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사안이 새로 출범하는 카카오손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카카오손보는 기존 보험사에 비해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들의 상품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마진 비즈니스를 병행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네. 정부의 이런 플랫폼 규제 문턱이 낮아지지 않은 한 향후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 업계에서는 다양한 중개 서비스
서비스가 나오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업계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이제 엄격하게 중개 부분을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이제 기업들만 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해놨어요. 지금은 상품을 단순히 진열만 해놓는 모습인데 쉽게 연결해서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이제 제공해줘야 이제 실제 중소 핀테크 기업들의 자사 서비스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냥 상품에 대한 내용만 설명하는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규제 관문에 대해서도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망분리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핀테크 업체들한테는 뭐가 문제인 겁니까? 네, 이게 이제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이제 해킹을 막기 위해서 업계는 이제 다른 IT 업권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업무용 PC와 인터넷망을 분리해야 하고 운영용과 개발용 PC의 경우 인터넷망과 내부망을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규제의 내용입니다. 네. 문제는 이 모바일 비대면 환경에서 이제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에는 개발 효율성이 이제 회사의 경쟁력을 그쵸. 결정하는 요소인데요. 예. 망분리 규제 때문에 핀테크 업계에서는 개발의 필수 요소인 오픈소스나 API, 즉 오픈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활용하는 게 어렵고 개발자 간에도 이제 업무 공유도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일하기가 어려워진 개발자들이 핀테크 업계를 떠나는 사례도 많고요. 또 규제에 따라 망분리 설비를 구축하려면 5억 원이나 든다고 하니까 이제 비용 부담도 만만치 그렇겠네요. 않겠죠. 네, 다만 이제 최근 금융위원회가 개발과 이제 테스트 분야를 시작으로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렸는데요. 하지만 금융회사의 망분리 선택 자율권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해 놓은 것이 많은 업체들로서는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바로 보안 전략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네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생각보다 지금 쉽지 않은 문제들이 좀 엮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업권 규제에 대한 부분 좀 짚어봤고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사실 상장 직후부터 고평가 논란 네.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카카오페이 수익은 이제 막대한 트래픽에서 나오는데요. 네. 그런데 이 트래픽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이제 모바일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MAU라고 하는데 카카오페이는 금융 플랫폼 중에서 가장 많은 2,150만 명의 MAU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국민 4명 중 1명이 다시 말해 미성년자나 노년층을 제외한 모두가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한 거죠. 또 카카오톡을 통해 송금과 결제를 하는 월 이용자 수가 이제 2천만 명이라는 거고 카카오페이만을 통해서 하는 순수 이용자 수는 400만 명 정도로만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가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MAU 성장이 둔화된다면 고성장 산업이라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는 명분에도 이제 반박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 쪽은 여전히 높은 성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간편 결제 금액은 지난해 1분기 3조 7천억 원에서 4분기 5조 원으로 36%나 늘었는데요. 다만 카카오페이가 단순 중개를 넘어 B2C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권보험과 같은 자회사의 시너지를 이제 창출해서 이 MAU를 얼마나 높이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주가 관련해서도 좀 부진한 상황이긴 하지만 증권사 전망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매수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도 영업이익 올해 이제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까지 좀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마지막 네. 정리로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유튜브 제목은 증권 보험 갖춘 카카오페이 국민 생활 금융 앱으로 그리고 해시태그는 금융의 모든 것 카카오페이로 카카오 금융업 흔들 맥이 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